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포항에 있는 포항공과대학 남궁덕 교수입니다. 저희 포항공과대학은 글로벌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미국의 MIT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윤리 경영에서 배울 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방탄소년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BTS라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고요. 최근에는 그래미상 최종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올 초에 아카데미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도 있을 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KLPGA라고 LPGA입니다. 미국의 LPGA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성 골퍼들이 1년에 5승에서 10승. LPGA 대회가 한 해에 31개 정도 열리는데 그중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대한민국 여성 골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BTS는 엄청난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 아미에 전 세계 40만 명의 팬들이 가입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당 US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열광적으로 BTS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또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라 그러죠. 갤럭시 스마트폰이 미국의 애플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또 같은 삼성전자의 TV 이런 거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도 글로벌 명품이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전 세계 지구촌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만든 거는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방을 지키고 뒷단을 지키는 공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대한민국의 공기업의 큰 강점은 핵심은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정확하게는 포항공대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기업의 윤리 경영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글로벌 명품으로 칭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공기업의 윤리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 맥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리 경영은 한국 공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런 포인트로 주로 매크로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마이크로한 접근인데요. 대한민국 공공기관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공공기업의 어떤 청렴도를 높이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윤리경영, 고도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공기업들은 이 윤리경영을 위해서 어떤 내재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환류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윤리경영은 한국 공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윤리경영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 공기업은
쉽게 얘기해서 그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찐빵 안에 팥이 없으면 찐빵의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이 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윤리 경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가 전 지구인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른바 K 방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 이동의 자유가 제한받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주로 대면 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좋은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방역이 이루어져 갖고 원래 같은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조하는 청렴도, 윤리 경영은 결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다. 이렇게 저 주장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쉽게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충분한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부패에 상당히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부패 방지, 윤리 경영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안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 경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 경영평가단은 경영 실적을 평가합니다. 전반적인 경영 실적, CEO 리더십, 그 다음에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동향하고 있냐 이런 걸 판단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평가단의 35년 역사 속에서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것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 경영평가단의 일원이 돼서 주요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윤리 경영을 담당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의 주요 공기업들은 엄격한 잣대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요. 임직원들도 엄청나게 청렴도에서 민감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 한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다시 매년 청렴도 측정과 또 한편으로 부패방지 실적평가라는 두 가지를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 두 가지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1년 내내 공기업이 각자 자기의 고유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렴도에 관련되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면서 수시로 당신은 부패에 노출됐냐 안 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빡빡한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공기업이 부패 제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강조하는 윤리 경영은 결국은 부패 예방을 위한 백신이다. 공기업이 부패하면은 공기업의 고유의 설립 목적,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기업은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 집단입니다만은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서 때로는 정부를 위해서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끌어가는 조직인데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예산으로 일을 하는 조직에서 부패한다면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윤리경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윤리경영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임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윤리경영의 백신을 접종받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공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국가 공신력 견인했습니다. 여러분 각국에서 공직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시답니다. 혹시 A라는 국가의 B 조직이랑 B 공기업이랑 무슨 비즈니스를 틀려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똑똑똑 했다고 칩시다. B 조직에서 그래 너희랑 이러는 건 되게 좋은데 일을 빨리 처리하려면 급행료를 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첫인상은 그 공기업뿐만 아니라 그 A 국가, B 공기업이 아니라 A 국가에 대해서도 나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단 하나의 공기업, 단 하나의 어떤 공기업 직원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공신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공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하면은 국가 공신력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챕터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민간 부분이 열심히 글로벌 시장에 뛰어야 되지만은 공기업이 민간 기업이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또 다른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기업과 다르게 민간 부분은 특히 윤리 경영, 청렴 경영을 이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 전체의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집으면은 윤리 경영을 실천하면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은 글로벌 10위에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도 바로 공기업의 윤리 경영 덕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올해 담당했던 그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단의 윤리경영 세부 평가 내용은 어떤 걸 평가하는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준법 윤리경영 체계의 구축 운영 및 준법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기업의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실제 대다수 대한민국 공기업들은 경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준법 감시인 여러 가지 윤리경영이라는 시스템, 조직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추진, 조직, 인사 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또 들여다봅니다. 결국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돼 있게 강조하는 것보다 조직 내에 인사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특정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윤리경영 지휘를 위한 내부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운영 성과가 있냐. 윤리경영이라는 것도 일방적인 그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상명 하달식이 아니라 수평적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 견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내부 견제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익명 제고와 부패 행위에 대해서 익명 제고 시스템이 되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공기업들의 인권 교육,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등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윤리 경영을 너희들 청렴해라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임직원도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는 하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바람직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자기 희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는 인사 조직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 경평단의 그 윤리경영 관련 지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경영 활동을 할 때 경제적, 법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명문화되고 엄격한 어려운 얘기였지만은 이 윤리 경영에 관한 한 아주 가장
가혹하다할 정도로 엄격한 시스템을 드라이브하는 게 대한민국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윤리 경영인데, 뒤집으면은 어떤 행위를 부패, 이건 반윤리적인 것이다, 청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관련 법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그 다음에 부패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조, 8조, 10조 등에 나온 어떤 이런 규정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부패 행위라니 이런 겁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자기 직무를 함부로 쓰는 거죠. 그럴 때는 대한민국 법은 부패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한 계약의 체결 및 그 행위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 내가 공공기관 직원인데 내가 봉직하는 우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때 그걸 부패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도 우리 법에는 부패행위로 규정해서 아주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탁금지법상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등의 의무 금지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도 부패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학의 교수로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의 부패 방지법을 적용받아 갖고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거나 선물을 받으면은 법에 위반이 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윤리 경영에 관해서 엄격한 잣대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말씀으로 제 첫 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크신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결국은 측정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측정받는 사람의 어떤 참여도, 그 다음에 이해도,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수렴도가 높아질수록 다음에 그 청렴도 측정 결과가 차기 사업연대의 어떤 교훈이 되고 어떤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지, 그 어떤 목적과 필요성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측정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투명성과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측정의 목적입니다.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해 그 측정 결과, 이른바 빅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반부패 활동을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별 청렴도 수준을 도출해 우선 이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취약 업무는 이런 게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청렴 측정을 받는 공기업에서 권고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런 요번에 내부 청렴도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검토를 해갖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언론에 발표해요. 한국말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언론에 발표해서
때로는 망신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교 활동을 하라. 이거는 내 정부만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 하면은 특정 공기업이 아니래도 공기업이라는 게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모아서 그 예산이 투입된 게 공기업 아니면 설립된 게 공기업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대중에게 일반 국민에게 알림으로 해갖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 척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청렴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공기업이지만은 이 공기업이 청렴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게 지역 사회도 확산이 되고 참고로 대한민국 주요 공기업은 본사가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뭐 전기를 유통 생산하는 한국전력은 나주에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지역 사회와 또 소통하고 아니면 시민 사회, 뭐 NGO 단체랑 소통하면서 민간 부분에까지 청년 문화가 확산이 되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아주 청렴한 사회, 청렴한 나라라는 거는 대한민국 각 분야로 영향이 엄청 확산되고 좋은 의미로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해서 제도 일반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교육청, 그다음에 관련 공직유관 단체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외부 청렴도,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 그다음에 정책 고객 평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막는 종합 청렴도까지 같이 종합합니다. 제가 차차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부 청렴도는 실제 각 공기업의 대관,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는 소속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정책 고객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설문조사, 전수조사 이런 거와 함께 실제 1년 동안 그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사이에 부패 사건이 실제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관이 엉터리 행위를 하면은 저희는 그거를 자유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행위에 드러나면은 실제 청렴도 점수를 산출할 때 감점 처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큰 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청렴도 평가가 종합이 되고요. 여기 말씀드린 외부 평가, 그 다음에 외부 평가가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 0.6 정도 되고요. 내부 평가가 0.25, 그 다음에 정책 고객 평가가 0.1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실제 평가 기간 중에 부패 행위가 벌어지면은 이걸 전체 평가에 정량 플러스 정성 평가에 반영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평가는 실제 부패 인식을 했냐? 부패 인식이란 이런 거죠.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그 다음에 특혜 제공, 부정 청탁 관련된 인식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개 6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요. 또 하나는 실제 부패 경험이 어땠는지, 당신은 최근에 당신 거래선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5점 척도 정도 해갖고 조사를 합니다. 크게 5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은 내부 청렴도죠. 내부 청렴도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업무 처리 투명성 및 부정 청탁 등 부정 부패 방지 제도를 잘 운영했는지를 여기에는 대개 9개
9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업무 청렴동, 인사, 예산 집행에서 제대로 청렴 행위를 했는지, 업무 지시,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이런 거를 여기 1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정책 고객 평가입니다. 부패 인식, 부패 인식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금품 향응 있잖아요. 실제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및 사업 과정이 투명성했는지 이런 거를 8개항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그 공기업 내부에서 부패 관련해서 징계 수준이 엄정했는지, 그 다음에 부패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거를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아니라 외부 정책 고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실제 마지막에는 앞에 그 외부 평가나 내부 평가와 마찬가지로 실제 부패 경험이 당신은 금품 향응 편의 수수와 관련된 그렇게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니다. 다음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 건데, 실제 이 조사하는 와중에 행정기획 부패 사건도 있으라고요. 실제 부패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공기업의 임직원이 뭐 형사처벌을 받다든가 검찰에 기소된다고 하면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그 공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평가위원들을 매수하거나, 그다음에 뭐 조사 요원이 법적 절차가 시스템에 있는데 조사 명부를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말 안 되는 노력을 할 때, 이거는 감점 요인, 이른바 이거는 제가 보면은 기관으로서는 자해행위입니다. 자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차차 다음 챕터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공기업은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 하에 어떤 청렴도 조사를 통해서 윤리 경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의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